네,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 방송이 이번 주에 화요일도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공개 방송을 진행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증상이 남아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녹화 버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선물 시장 포지션 변화에 따른 다우존스 역사 최고가 기록 그리고 10월의 코스피라는 것으로 잡아봤어요. 이번 주 10월 4주차에 매우 주목해야 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중 하나는 다우존스 미국의 다우존스 주가지수가 역사 최고가를 갱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 보도된 주요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다우존스 지수가 역사 최고가를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근데 이와 같은 뉴스와 같이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역사 최고가를 기록하게 됐다. 이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2021년 05월에 진행된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했었고, 이전의 공개방송들을 통해서도 진척도를 계속 살펴왔었죠. 지금 2배 가까이 넘게 상승을 했죠. 5월서부터요. 이러한 현상을 특정 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모른다면 비트코인 역사 최고가 기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투기가 완전히 투기가 판치는 그러한 세상이다. 어떻게 저런 거가 상승할 수 있겠냐 그러겠지만 같은 시기에 두 가지의 역사 최고가를 기록하는 현상이 발생된 것은 우연이 아닌 같은 기간에 연동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특성,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이 실체가 있는 금융상품들에 연동되는 특성이 된다는 것도 그간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지속해서 공유해 왔었고, 필요하신 상세 내용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다우존스가 역사 최고가를 기록하고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왜 10월 4주차에 진행되고 있냐?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얘기, 진척도 이것을 갖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상승의 방향성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과 3개월마다의 변동성이라는 게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방 변동성이 좀 강하게 작용되어져 왔었다. 왜냐? 선물 매도 포지션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종료되게 되고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누적이 되었고, 얘가 수익 실현 기간이 진행되게 되면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상승세가 강화되는 시절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진척도를 계속해서 공유해 왔었죠. 자, 선물 매도 포지션이 무엇이고 매수 포지션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감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어요. 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선물시장이라는 주식시장이 있고 파생시장이 존재를 하게 돼요. 파생시장에는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옵션시장은 1개월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되고, 선물시장은 3개월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돼요. 선물시장은 현물, 즉 현물의 미래 가치를 이제 따지게 되게 돼요. 이 현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미래에 갔을 때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를 두고, 위에 가 있을까 밑에 가 있을까, 위에 가 있으면 여기까지만 가 있을까 여기까지만 가 있을까, 이와 같이 미래 가치를 갖고 베팅을 하는 그러한 파생시장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파생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와 같이 상승의 방향성 속에서 지금까지 변동성이 만들어져 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를 잘 살펴보게 되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저희 유튜브 채널 가운데 있다시피 2020년 03월 초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시기서부터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하게 되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되게 되면 코스피를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상승세가 강화되게 되면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해 왔었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았어요. 즉 여기에 이제 미국의 30개 대형주 주가지수를 나타나게 됐죠. 2019년 말서부터 주가지수가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기업이익이에요. 기업이익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 지분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기업 지분가치의 다른 말이 주식가격 지수예요. 근데 기업이익이 침체되는데 주식가격 지수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물론 2020년 03월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미국의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한 충격이 발생되게 됐지만, 그 전서부터 이와 같이
기업이익은 침체되는데 주가지수만 상승하게 되는, 달리 표현하면 실체가 없는 오버슈팅, 과도한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과도한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쉽게 한머니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되게 돼요. 한머니들은 향후에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면 돈을 벌겠다는 선물, 3개월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게 돼요.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일정 기간 구축해 왔고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까지 격하게 이 주식가격 지수가 파란선 침체되고 있었던 기업 이익이 수렴되면서 매우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돼요. 선물 매도 포지션, 특정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베팅은 특정 금융상품들이 영원히 하락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진행되게 되면, 또한 과도한 수준까지 진행됐다면 반대로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는 곳에 베팅하는 것이 선물 매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팔아버리게 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과도한 수준까지 진행되게 되면 그 다음에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일정 기간 주식시장은 기업이익이 계속 침체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와 코로나19로 감염 확산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셧다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가격 지수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2020년 3월에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 현상을 있는 그대로 조망한 내용이 되게 돼요. 다만 코로나19라는 것은 이 하락할 때 선물 매도 포지션의 수익 확정이 진행되게 되는 그 시점에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영향을 줬을 뿐, 이 포지션의 변화는 이미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그 뒤에 미국의 2020년 상반기서부터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미국의 기업이익도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고, 글로벌 선물 시장은 선물 매도 포지션이 주로 장악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게 됐죠. 그렇지만 2020년에 들어와서 2021년에 들어와서 03월 말서부터 6월까지 5월을 전후로 이와 같이 향후에 일정 수준으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하락한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되어져 왔고, 얘가 6월서부터 9월까지 매우 격하게 하락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얘가 종결이 되게 됐고, 또 6월서부터 8월 기간에는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게 됐죠.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선물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확정 기간이 진행되게 되면서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상승세가 강화되면서 다우존스도 신고가를 뚫는, 특히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 2021년 4월서부터 형성된 노란 박스권을 10월에 들어와서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직전 고점 때까지 지금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나게 됐고, 나스닥도 10월서부터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다 포함하는 뉴욕 종합주가 지수도 상승세가 강화되게 되면서 직전 고점대를 다 뚫어버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즉 쉽게 말하면 지금은 2021년 6월, 7월, 8월에 누적되어 있었던 선물 매수 포지션,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확정 기간이 시작됨으로써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상승세가 향후에 일정 기간 더 강화되게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도 신고가,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참고로 여기에 이제 설명해 드린 이와 같은 글로벌 선물 시장의 선물 포지션 전환 원리는 이전에 공개 방송 중 10월 5일자 이 자료에서 상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이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으로 조망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로 구분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19가 발병됐을 때 그때 이제 뉴스들에서는 전부 다가 경제대공황 이것을 계속해서 외쳐왔고, 2020년 상반기에는 다행히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상업은행들이
충격을 받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완화가 되게 됐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가게 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상업은행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경제대공황 수준에 이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다수를 이루던 그 시절에 저희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조망하게 되면 경제대공황의 겨울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봄의 장세에 와 있다는 이와 같은 자료들을 공유해 왔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검색에다가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사계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2020년 7월 3일 물론 이 전에 6월서부터 이와 같은 자료를 공유를 했죠. 이와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사계절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사계절을 조망하는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더욱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결론, 진척도만 살펴보게 되면 이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뉴욕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아직도 여기에 녹색 선으로 나타낸 수명주기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뉴욕 종합주가지수는 다시 1차 상승생애, 이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 경유지예요.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의 1차 상승이 진행된 이후에 휴지기를 갖다가 지금 다시 2차 상승 초기 상태에 있죠.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0년 기간 동안에 봄의 장세에 들어와 있던 중이었었고 주요한 실물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게 되고 또한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개선세에 연동되어서 주식 가격지수도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죠.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유지를 넘어서게 되면 미국의 건국 이래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했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여름의 장세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뉴욕 종합주가 지수는 이번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확정이 진행되게 되면서 주요 금융상품들의 상승세가 강화되는 시절 이와 같이 경유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좋은 조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은 사계절 내용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이전의 공개방송 자료 2020년 7월 3일 그리고 6월 달에도 진행을 했죠. 요 똑같은 시각자료를 갖고 그 내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뉴욕 종합주가지수는 아직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밑에 와 있는 게 맞죠. 근데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보게 되면 모양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전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계속 공유해온 바와 같이 코스피, 삼성전자 계속 잘 나가지 못한다. 봐라. 뉴욕의 종합주가지수는 여기 있고 왜 여기 있는지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실물경제와 연동되는 상세한 분석들을 공유해왔죠. 코스피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들어내는 부의 절반을 수출을 통해서 만드는데 이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고객국가인 미국, 중공, 유럽, 일본 등이 아직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지수도 경유지를 넘어서지를 못했는데 물론 유럽은 오버슈팅 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도 공개방송에서 살폈고 향후에 미국 시장이 상승세가 강화되는 시절 현재 같은 시절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은 상승세가 약할 수뿐이 없다는 것도 공유해왔죠.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경유지를 넘어섰다는 것은 완연한 오버슈팅임을 의미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날아간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아닌 별반 재미없는 시절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해 왔었고 그 근거 자료도 남겨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은 휴지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도 뉴욕 종합주가지수는 이 밑에 와 있는데 코스피가 휴지기가 진행되게 됐지만 아직 경유지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향후에 그러면 코스피도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승세가 강화되는 시절 이러한 시기에 연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동은 되겠지만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인 약세를 나타냈을 뿐이 없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의 코스피의 방향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1번으로 표기한 부분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이 2017년 05월서부터 진행이 되어져 왔고 2017년도서부터 코로나19 발생되기 전까지 2019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 침체세가 진행되어져 왔고 그 침체세에 연동돼서 코스피의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죠. 지금은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게 되니 안정적인 원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것만큼 원화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연동되어서 이렇게 상승세는 나타나게 됐지만 오버슈팅 현상을 나타내는 조건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코스피가 긍정적이지 못한 이유를 하나를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을 공유를 드릴게요. 전체를 다 공유를 드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정치색이 강하신 분들이 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면 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전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 상업은행들의 대출,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에요. 연체율은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상승하고 갚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여기서 빨간색 선이 올라가는 대출이 증가되게 되는데 연체율이 이와 같이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된다. 이러한 조건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호경기예요. 야, 누가 지금 시대가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 그걸 알겠냐? 그런 말하는 사람 빼고 우리는 지금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무료로 경제지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천지와 개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와 같이 빨간색 선이 올라가고 파란색 선이 내려가고, 빨간색 선이 올라가고 파란색 선이 내려오는 시절을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 빨간색 선이 내려오고 대출은 줄어드는데 연체율이 상승하는 이와 같은 조건을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불경기라고 말해요. 2020년 지금 2020년도서부터 2021년 지금까지 미국의 상업은행 대출은 여전히 상승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연체율은 하향 안정세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바로 앞서서 살펴봤었던 2020년 기간이 경제대공황을 불러오게 되는 겨울의 장세가 아닌 봄의 장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직접 눈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인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인과 분석으로 그 특정 경제 현상이 발생된 원인과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 내용을 미리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그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컨텐츠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가져가면 적절할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은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도 상업은행 대출이 증가되고 연체율은 하향 안정세가 되고 있는 호경기 조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구분해서 좀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가계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있는 중이죠.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제1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가 이제 제2금융권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요? 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신용도가 낮거나 연봉이 낮거나 그런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가 있는데 이자를 더 주고라도 돈을 빌려야지. 집이라는 거는요, 투기를 하는 이 집단보다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유한 곳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었던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지만 매월마다 사골세로 돈을 내고선 집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 좀 돈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몇십억 연봉을 못 받는 몇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전세를 살 수뿐이고 없고 2년마다 만기가 돌아오게 돼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 와갖고 계약기간 다 했으니까 집 뺍시다. 그러면은 토도 달지도 못하고 빼야 돼요. 주거의 불안이 굉장히 개인의 삶의 그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게 되고, 재산으로서 투자를 하냐 마냐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집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와 같이 주택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갖기를 원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봉이 낮다면 이런 것을 빌릴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 금융권으로 갈 수뿐이 없는데 이 금융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연체율이 대한민국은 미국과 달리 어떻게 향후 되겠어요? 연체율이 낮아지기보다는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이런 조건은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어떤 조건에 와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동안 오버슈팅세를 지우고 나면은 미국과 속도가 맞춰지게 되면 상승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말하는 조건과 대한민국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화목 밤 10시에는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건강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